캐나다 연방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유당과 보수당의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도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선거 예측 사이트 338canada.com에서는 한인 후보 2명이 오차 범위 안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BC주 포트무디 코키틀람 선거구에서 두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는 넬리신 연방보수당 의원은 신민당 후보에 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증권맨에서 정계에 입문한 온타리오주 뉴마켓 오르라의 해럴드 김 보수당 후보는 현역 자유당 의원에 1%포인트 앞서며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일찍부터 발로 뛰며 유권자를 만나온 이기석 보수당 후보가 윌로우데일에서 현역 의원 알리 에사시를 4%포인트 차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 밖에 BC주의 랭리 알더그로브 장민우 신민당 후보는 보수당과 자유당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인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각 정당 대표들이 TV 토론회에 참여합니다. 이번 TV 토론회는 동부 시간으로 밤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됩니다. 한편 캐나다 국영방송 CBC 여론 추적기에 따르면 6일 기준 연방 보수당 지지율이 33.5%로 자유당과 신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의석수에서는 자유당이 140석, 보수당이 133석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대로 338canada.com은 보수당이 145석, 자유당은 133석을 예상했습니다. 총선일 마지막까지 보수당과 자유당의 접전이 예상되면서 소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은이 기준금리가 적어도 내년 하반기 무렵까지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혀 기준금리 동결이 적어도 1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4월 국채 매입 규모를 50억 달러로 정했다 단계적으로 줄여온 중은은 20억 달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회복 강도와 지속성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은은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공급망 혼란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겠지만 하반기 경제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은은 국내 2분기 국내 총생산이 1% 줄어 앞선 7월의 예상보다 더 약했다며 이는 공급망 차질로 인한 수출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은은 예상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3%를 웃도는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성이나 강도는 불확실하다며 면밀히 관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은은 다음 달 27일 기준금리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휴 나흘간 신규 확진자가 2,425명이 늘어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백신 여권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BC 백신 카드라 불리는데 다음 주부터 일상 곳곳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어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웹사이트에 의료번호와 생년월일, 백신 접종일을 입력한 뒤 QR코드가 포함된 카드 이미지를 받으면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콜센터에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카드 사용자는 입장 시 신분증도 제시해야 합니다. BC 백신 카드는 2차 접종 완료 또는 1차 접종, 미접종으로 구분되는데 이달 26일까지는 1차 접종자도 혜택을 받게 되고 클리닉에서 받은 접종 증명서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백신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이어 다음 달 24일부터는 백신 카드 혜택을 받으려면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백신 카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BC주 백신 카드는 식당과 술집의 실내외 영업장, 실내 콘서트장과 극장, 50명 이상이 모이는 결혼이나 리셉션, 워크숍 등의 실내 행사, 나이트클럽, 카지노, 실내 레크레이션 모임 등에 사용됩니다.
BC 정부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더 많은 활동이 가능하다며 백신 카드가 일상 복귀에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타주의 방문자들은 거주 지역의 접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해외 여행객은 어라이브캔 앱과 여권을 제시합니다. 캐나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게 국경을 열었습니다. 캐나다 입국 14일 전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얀센 접종을 완료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또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영어나 불어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어라이브캔 앱 또는 웹사이트에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입국 시 무작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가 1년 반 만에 외국인을 맞이하면서 입국 수속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은 입국 조치가 변경되면서 1시간에서 최장 3시간까지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온주에서는 전날 대비 신규 환자 554명이 늘어 일주일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신규 환자의 75%는 부분 접종이거나 미접종, 미확인 상태입니다. 이 밖에 퀘벡주에서는 600명이 새로 확진됐으며 이 중 85%가 미접종이거나 부분 접종입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한인 노인의 복지 서비스를 돕고 있는 비영리 단체 아리랑 시니어센터가 제1회 자선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무궁화 요양원 인수 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해준 한인들과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요양원 프로그램과 성인 돌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한인 2세대들이 주도하는 이번 첫 자선 골프 대회는 오는 10월 1일 금요일 정오 앵거스 글렌 골프 클럽에서 열리며 라운딩 피와 카트, 점심, 저녁 포함해 1인당 $225, 4인 한 팀에 $800입니다. 이날 대회는 홀인원상과 골프게임, 경품 등이 마련되며 현재 단체나 기업 후원을 받고 있다고 센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아데랑 시니어센터는 온주에서 유일한 무궁화 한인 요양원을 살리기 위해 기금 마련 운동을 벌여 지난 봄 $515만 모금한 바 있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 오염이 의심되는 포장 샐러드를 추가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이스마트 브랜드 샐러드 283에서 680g들이 키트로 9월 1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며 온타리오와 퀘벡, 대서양 이외에 전국에 있는 소베이지와 프레스코, 월마트 등에서 팔렸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6지역 경찰이 여성 탈의실 몰카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 45분경 범밀 쇼핑몰의 한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쇼핑몰 폐쇄회로 곳곳에 찍힌 용의자를 찾아내 수사를 벌였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하고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20에서 40세의 사인 용의자는 키 183cm, 보통 체격에 범행 당시 베이지색 모자와 티셔츠, 녹색 반바지와 흰색 양말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온타리오주 스카보로에서 20대 아들이 60대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 8시 킹스턴과 스카보로 골프 로드에 있는 주택 안에서 심한 외상을 입고 숨져 있는 65세와 68세 세퀘라 부부를 발견한 경찰은 숨진 부부의 26세 아들을 2건의 2급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젯밤 9시엔 노스역 드리프트우드 애비뉴와 그랜 라빈 드라이브에서 남성 한 명이 총에 맞고 숨져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